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5월 25일 에인절스는 텍사스를 5대3으로 꺾고 27승 17패를 마크합니다. 승률 6할 1푼살이는 아메리칸 리그 4위였으며 휴스턴과 게임차는 한 경기, 와일드카드 순위는 1위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8회까지 4대2로 앞서다 마무리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9회 말 3실점하고 역전패를 당한 에인절스는 오늘도 볼티모어에 0대1로 패했는데요. 이로써 38승 48패가 된 에인절스는 5할 승률에서 플러스 10이었던 성적이 불과 42경기 만에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적이 11승 31패로 11승 30패인 오클랜드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꼴찌가 된 에인절스는 이제 휴스턴과 게임차는 18경기, 와일드카드 순위는 9위이며 자신들보다 승률이 더 낮은 팀이 오클랜드, 캔자시티, 디트로이트 세 팀밖에 없는 아메리칸 리그 10위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현재의 흐름인데요. 6월 30일 오타니가 선발로 나섰던 시카고 화이삭스전을 승리한 에인절스는 이후 4경기를 모두 패하게 됩니다. 7월 7일 에인절스는 오타니 선발 경기를 승리하고 4연패에서 탈출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3경기를 모두 짐으로써 승패패패패 승패패패가 됩니다. 네, 2승은 모두 오타니 경기로 최근 34경기 성적이 11승 23패인 에인절스는 오타니 선발 경기에서 거둔 5승 무패를 빼면 6승 23패, 승률 2할 7리가 됩니다. 선발 패트릭 산도발이 6과 3분의 1이닝 10K 1실점에 역투를 선보이며 오타니를 제외하고 첫 10K를 달성한 오늘 에인절스는 5안타 3볼넷에 그쳤고 득점권 8타수 무안타를 기록함으로써 결국 0대1로 패했는데요. 3번의 0대1 패배는 올 시즌 최다로 또한 에인절스는 원정 8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선발과 불펜도 좋지 않은 에인절스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타선, 그 중에서도 상하위 타선의 격차인데요. 에인절스와 다저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에인절스는 조정 OPS가 174인 트라웃, 161인 워드, 138인 오타니, 3명의 130 이상 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퍼, 호스킨스, 슈어버의 필라델피아, 알투베, 알바레스, 터커의 휴스턴, 아라에스, 벅스턴, 코레아의 미네소타와 같으며 저지, 리조, 스탠튼, 토레스의 양키스만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저스는 146인 배츠와 137인 프리먼 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90타석 이상 조정 OPS 90 미만 타자는 다저스가 벨린저, 먼시, 반스 3명에 불과한 반면 에인절스는 9명인 신시내티와 8명인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많은 7명인데요. 그 7명은 맷 더피, 브랜든 마쉬, 루이스 레니포, 맥스 스태시, 커트 스즈키, 앤드류 벨라스케스, 타일러 웨이드로 오늘도 에인절스는 조정 OPS 69인 스즈키가 3번의 득점권을 끊어먹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다저스는 상위 타선이 부진한 경기도 하위 타선의 활약으로 잡아내는 반면 에인절스는 상위 타선이 부진한 날에는 여지없이 패하고 있는 겁니다. 랜돈이 시즌을 마감하면서 믿을만한 타자의 숫자가 넷에서 셋으로 줄어든 에인절스는 특히 상위권 유망주의 부진이 뼈아픈데요. 2020년 베이스볼 아메리칸 랭킹에서 완더 프랑코와 루이스 로버트에 이어 전체 3위 유망주였던 조 아델은 메이저리그에서 359타석을 소화한 현재 조정 OPS가 69에 불과하며 현재 트리플A에서도 2할 2푼 5리를 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아델에게 바랐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아델보다 1년 후 BA 3위를 하는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인데요. 로드리게스는 현재 조정 OPS 136과 함께 아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상급의 중견수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승 39패로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0이었던 시애틀은 최근 14승 3패를 질주함으로써 5할 승률을 넘어서고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알동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2021년 BA 38위 브랜든 마쉬도 조정 OPS가 지난해 84에서 74로 떨어져 좌익수 수비 원툴 선수가 됐는데요. 35.0%의 삼진 비율이 35.4%인
크리스 테일러에 이어 2위인 마쉬는 테일러만큼의 볼넷과 장타를 얻어내지 못하는 홈런 못 치는 삼진머신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1라운드 선수들인 아델과 워드, 2라운드 선수인 마쉬와 달리 2015년 39라운드 지명자로 지난해 올스타전 출전과 함께 엘리트 타자가 될 것으로 보였던 제러드 월시마저 평범한 타자로 내려오면서 트라웃, 오타니, 워드는 보급이 끊긴 전방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네이버 라이브에서 저와 최세결 기자는 에인절스의 향후 진로를 세 가지로 예측했는데요.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즌을 마감한 후 겨울에 선수 영입을 한 다음 오타니와 함께 내년 마지막 도전을 한다. 둘째, 마감 시한 때 바이어가 돼 오타니의 남은 1.5시즌 동안 올인을 한다. 셋째, 오타니를 비롯해 팔 수 있는 모든 걸 팔고 탱킹을 시작한다였는데요. 입원을 하기에는 트레이드 카드로 쓸 유망주가 전무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모레노 구단주가 3번을 선택할 걸로 보이지도 않아 저는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트레이드해야 하지만 올 시즌을 그냥 이대로 보낸 후 지난 겨울과 비슷한 겨울을 한 번 더 보낸 다음 안 된다는 걸 확인한 내년 7월에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세 가지 중 가장 나쁜 선택으로 그렇게 된다면 에인절스는 더 깊은 암흑기로 빠져들 게 분명합니다. 침몰하는 에인절스와 달리 볼티모어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선발 딘 크레머가 5이닝 7K 무실점, 불펜 4명이 4이닝 5K 무실점을 보태고 산탄데르가 결승 적시타를 날린 볼티모어는 5년 만에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볼티모어는 내일도 승리하고 에인절스 4연전을 싹쓸이하면 2005년 이후 17년 만에 8연승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42승 44패가 된 볼티모어는 이러다 와일드카드도 노릴 전망인데요. 첫 38경기에서 14승 24패였지만 이후 기록하고 있는 28승 20패가 아메리칸 리그 4위에 해당되는 볼티모어는 분위기가 달라진 시점이 애들리 러치먼의 데뷔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러치먼이 아주 뜨거운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샌프란시스코에 포지가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반면 포지의 후계자가 기대됐던 조이 바트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얼마 전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만 사장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마감 시한 때 불펜 투수를 사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불펜 투수의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16년 8월 휴스턴에서 조시 필즈를 데려오면서 요르단 알바레스를 내준 뼈아픈 경험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겁니다. 프리드먼의 말에 따르면 볼티모어는 호레 로페스, 펠릭스 바티스타, 시오넬 페레스, 딜론 테이트 등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불펜 투수를 한가득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볼티모어가 유망주 모으기를 더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윈나우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러치먼이 데뷔를 한 상황에서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유망주인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와 유격수 거너 핸더슨이 내년 시즌부터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연봉 총액이 오클랜드 다음으로 적은 4,400만 달러이며 올 시즌 후 확정된 연봉이 존 민스에게 주는 300만 달러가 전부인 볼티모어가 트레이드로 오타니를 데려가 오타니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준 다음 눌러앉히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휴스턴 시절 제프 루나우 단장의 오른팔로 카를로스 코레아를 지명한 장본인이자 휴스턴에 준하는 탱킹을 꽤 성공적으로 해낸 마이크 엘리아스 단장의 볼티모어를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신시내티 헌터 그린이 다저스전에서의 39개 다음으로 많은 38개의 100마일 이상 공을 던지고 6이닝 9K 1실점으로 후투한 경기에서 템파베이는 어제 끝내기 보크 패배에 이어 오늘도 10회 말 닉 센젤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이틀 연속 연장전 패배를 당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 타석 후 손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된 완더 프랑코입니다.
프랑코는 지난해 70경기를 소화한 후 템파베이와 11년 1억 8,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부상에 시달리며 팀이 치른 84경기 중 50경기밖에 선발 유격수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140경기 후 14년 계약을 맺은 타티스보다 70경기 후 11년 계약을 맺은 프랑코가 더 걱정되는 부분은 프랑코의 사이즈 때문입니다. 프랑코는 키가 178cm로 현역 유격수 중 가장 작은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파워히팅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는 과거 작은 몸으로 장타를 때려내기 위해 오버클럭을 했던 더스틴 페드로야 느낌이 납니다. 물론 제2의 페드로야가 된다면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대박이겠지만 프랑코가 개막전에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하고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모두 소화한 다음 월드시리즈 우승 다음 날 수술을 받았던 페드로야 같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5시 다저스 훌리오 우리아스는 컵스를 상대로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같은 시간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는 우드와 고어가 좌한대결을 하며 오전 8시 양보전, 보양전의 최종전은 타이온과 피베타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